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은퇴를 앞둔 우리 모두에게 노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강의 기적을 이끌며 쉼없이 달려온 시간 끝에 마주한 긴 여정. 때로는 설렘보다 막막함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이 시간은 불안이 아닌 평온과 자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니어,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망인 기초연금, 은퇴 후 가장 큰 지출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의 비밀, 그리고 나의 집을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바꾸는 주택연금입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국가가 드리는 최소한의 존중, 기초연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000만 명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중 약 700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달 국가로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한 달에 약 34만 원, 연간 400만 원에 가까운 이 금액은 국가가 세금을 통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이지만 동시에 국가 재정에는 점차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까? 만약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 역설적으로 이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즉, 10명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명은 받고 상위 3명은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 안에 속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수십억 원대의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금융소득이 있다면 받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자동 지급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고 65세가 넘었어도 재산이 기준 이하여도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 본인이나 부모님께서 자격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해 상담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는 법적으로 제외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공무원의 배우자 역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 소득이 전혀 없는 아내마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족연금을 받게 되어도 그 역시 공무원 연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혼뿐이라는 씁쓸한 현실도 존재합니다. 이혼을 통해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연금으로 받게 되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공무원 배우자가 아니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은퇴 후의 숨은 복병, 건강보험료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이 건강보험료는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오직 월급, 즉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내가 강남의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부동산이 10채가 있어도 재산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내주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우리는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나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소득은 물론 집, 자동차까지 모두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소득이 끊긴 은퇴자에게 갑자기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건보료 폭탄은 바로 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의무 납부하면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평생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 부담을 피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2022년 9월부터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이 변화가 불러온 가장 큰 비극은 바로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한 달에 약 167만 원 이상 받기 시작하면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평생 꼬박꼬박 부어 노후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던 국민연금이 오히려 나를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욱 불합리한 것은 소득 때문에 남편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소득이 전혀 없는 부인까지 함께 탈락하는 동반 탈락 제도입니다. 반면 재산이 많아서 탈락할 경우에는 본인만 탈락하고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마치 우리 사회가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부동산 자산을 더 우대하고 있다는 씁쓸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 한 채가 전부인 당신을 위한 마지막 보루, 주택연금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집은 부자인데 현금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의 어르신이 시세 5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약 15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부족하더라도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면 노후 생활은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제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집 한 채라도 물려주고 가야지 부모님의 이런 마음과 그래도 부모님 집은 우리가 받을 재산인데 하는 자식들의 기대가 맞물리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부모님은 생활비가 부족해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자식들은 처음 몇 달은 용돈을 드리지만 점차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번집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모두 행복해지는 길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집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 쓰겠다.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을 테니 너희는 너희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때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면 부모는 주택연금을 통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 용돈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정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택연금을 받아 생활이 넉넉해진 부모님이 손주들에게 용돈을 챙겨줄 때 가족 관계는 더욱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도심에 인기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자식들이 물려받아도 직접 살기 어렵고 팔기도 힘든 외곽의 빌라나 단독주택이라면 더욱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집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 결국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 가치가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연금으로 전환하여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연금을 할까, 주식을 할까, 부동산을 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은 우리 식탁의 밥과 같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반찬과 같습니다. 우리는 늘 김치찌개, 제육볶음 같은 화려한 반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반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든든한 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밥 없이 반찬만 먹으면 짜서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노후에 연금이라는 안정적인 밥이 있어야만 투자라는 반찬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오신 7, 80년대는 국가 전체가 성장하는 성장기였습니다. 그때는 아끼고 모아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키가 크기 위해 잘 먹고 에너지를 몸에 쌓아두어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 자란 성인이 계속 먹기만 하면 성인병에 걸리듯 성숙한 경제는 자산을 쌓아두기만 하면 돈이 돌지 않아 동맥경화에 걸립니다. 성숙한 사회의 건강 비결은 쌓아둔 에너지를 운동을 통해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6, 70대 어르신들께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재산을 불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이제는 연금으로 전환하여 소비를 통해 사회에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연금을 받아 돈을 쓰시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살아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들의 가정이 안정됩니다. 안정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가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길이 될